안녕하세요. 사랑과 행복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 사랑과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50여 년간의 결혼 생활, 40여 년간의 부부 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또 다른 책은 워크북입니다. 이 책은 소그룹의 형태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책은 부부를 대상으로 쓰였지만 미혼인 커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사람마다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통해 설명드리자면 내가 100만큼의 크기의 사랑을 나의 애인에게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나의 애인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나의 애인은 내가 표현한 100만큼의 크기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표현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오롯이 느끼지 못한다면 참 슬플 것입니다. 그래서 애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자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 역시도 이 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참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씩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칭찬, 격려, 감사의 표현 등과 같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애인이 나에게 멋있어, 예뻐, 아름다워, 오늘 정말 고마워, 자기가 최고야, 자기밖에 없어 와 같이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감사의 표현을 말로 해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애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듣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들을 때는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말을 할 때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죠. 인정하는 말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감사 표현을 이렇게 해줄 때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껴. 고마워. 물론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해도 되지만 핵심은 내가 애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연히 인정하는 말을 더더욱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물론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에는 말투도 중요하겠고 표정도 중요하겠고 더불어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애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와 같은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말의 표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이란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줘서 내가 원하는 활동을 같이 해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나의 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기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이렇게 같이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 정말 고마워. 나의 애인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의 애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분명 노력하겠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에게는 뭔가 값비싼 선물을 줘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줘도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애인을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선물을 위한 고민, 구매하고 또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보다는 물건 그 이상의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나의 애인이 생각나서 산 조그만 물건, 간식, 풍경을 찍은 사진, 아니면 책을 읽다가 발견한 좋은 글귀, 아니면 나의 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등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물의 언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인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선물일지라도 상대방은 그 의미와 그 뜻깊음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면 주는 사람도 서운하고 받는 사람도 좀 서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애인을 위해서 이 물건을 주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선물을 준 것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달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한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애인을 위해 고민하고 산 선물도 충분히 가치 있겠지만 나의 애인이 원하고 바라는 선물을 줄 때 나의 애인은 분명 더 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은 나의 애인이 나에게 선물을 챙겨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챙겨줄 때마다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껴. 고마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도 나의 애인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계속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애인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입니다.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고 챙겨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심부름이나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부터 식당이나 장소를 예약하는 것까지 모두 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도 명령이나 강요의 말투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의 애인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의 애인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나의 애인이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는 것을 좀 꺼려서 넌지시 부탁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내가 애인을 위해서 애인의 넌지시 부탁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챙겨주면 나의 애인은 분명 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를 위해서 내가 부탁한 것들을 챙겨주고 도와줄 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자기가 이렇게 내 부탁을 귀 기울여 듣고 챙겨주려고 할 때마다 너무 사랑받는다고 느껴. 정말 고마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다음부터도 계속 애인의 부탁에 대해서 최대한 들어주고 챙겨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의 손을 잡아주거나 껴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주거나 성관계를 같이 맺을 때와 같이 사랑의 접촉을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히 접촉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같은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굉장히 딱딱한 스킨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킨십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애인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에는 사랑해, 좋아해와 같은 언어적 표현보다는 스킨십과 같이 신체적 표현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자마다 선호하는 스킨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애인과의 성관계를 가장 큰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감대가 어디인지를 함께 탐색하고 이를 성관계 시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성관계만을 맺는 것을 좋아하고 그 외에 다른 스킨십의 경우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경우가 높을 것입니다.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나의 애인이 나에게 스킨십을 해줄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기가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줄 때마다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 정말 고마워. 이러한 말은 분명 내가 원하는 애인과의 보다 더 잦은 스킨십을 이끌어내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